저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질 때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강의 같은 건 안 들으셨어요? 강의나 이런 것. 강의는 뭘, 김학렬 소장님 강의 엄청 많이 들었죠. 세미나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 네. 세미나 뭐 이렇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쵸. 듣는. 근데 거기 가면은 저는 사실 좀 얼굴이 좀 이제 알려져 있어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은 그래도 네. 괜찮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상하게 알아볼 것 같은데.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목소리가 네, 진짜. 목소리 듣고 알아보셔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 대신 이제 요즘에는 옛날보다 다르게 이제 유튜브라는 옛날에 정말 그 일부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식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이 돈에 대한 투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떤 투자물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시간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확신이 들고 이게 맞는 투자다라고 마음이 정해졌으면 그냥 그 시간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서울의 아파트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랠리를 이루게 된 거, 그 투자물은 사실 그대로예요. 그대로지만 시간이 변한 것 뿐이고 사람들의 심리가 변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테슬라가 나왔을 때 테슬라를 살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을 샀었어야 된다. 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을 살 게 아니라 아이폰 주식을 샀었어야 된다라는 게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었겠죠. 예. 네. 제가 최근에 이제 SNS에서도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만 내가 하기에는 내가 지금 내 창작 작업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어제 만난 분도 노동요금만으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 공부하기엔 제가 좀 바빠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거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요. 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너무 그 단맛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이 구조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 출연료의 단맛, 뭐 행사의 단맛에 너무 젖어 있어서 결국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우리도 월급의 단맛을 너무 잘 알잖아요. 월급이 그쵸. 나오니까 사실 다른 것을 못하고 내 시간을 노동과 함께 그 월급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죠. 제 시간과 노동력을 일정한 금액을 받고 거기다 파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시간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고 이 단맛에 빠지다 보면,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이제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그쵸. 예, 멈춰 있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쉼이라는 의미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나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는 좀 내가 지금 이 일이 너무 바빠서라는 이 이야기를 저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 단맛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단맛에서도 그 판을 한번 떠나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잘 못 쉬세요. 왜냐면 너무 쫓기고 살고 너무 이곳에 뭐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쉼이란 거에서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내가 좀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뭐 많이 하고, 저도 역시 개그맨 할 때 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 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또 아이디어 웨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계속 거의 한 24시간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머릿속을 다른 것으로 한번 좀 채워보고 다른 것으로 이제 쉬면서 다른 공부도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투자라는 것을 공부하는 걸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쉼이라고, 나의 여유 있는 시간을 쉼을 한번 이쪽에 쏟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칼럼을 쓰셨고 책도 쓰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좀 조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요즘 이제 책을 낸 후에 후배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예. 근데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아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죠. 한 부류가 네, 있고, 그런 그다음에 게 있을 것 같아요. 알아듣는 척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대다수. 네. 그래서 현실로 옮기시는 분 중에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 투자 고수분들이 꽤 계세요. 개그 쪽에도 하시는 분 중에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밝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대중들의 그쵸, 시선이 그쵸. 아무래도. 오케이. 그 방송일을 계속 좀 지속하고 네. 싶은 분들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라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시기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기도 음. 하는데 그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느 분야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가기까지의 성공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가는 성공을 가는 어느 장르나 그분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1% 어느 장르나 1%의 분들이 정말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직군이든 그 안에서 뭐 누가 대기업에서도 이제 임원이 되려면 굉장히 좀 많이 추려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용기를 내는 거냐라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을 부리는 게 제일 무서운 우리의 좀 제일 좀 하지 말아야 될 뭐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은퇴를 말씀하셨고 책엔 은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아직 없었어요. 그쵸, 그때 그쵸? 당시에도 많이 없었어요. 네, 책에는 은퇴에 대한 얘기 없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은퇴하신다는 말씀이 혹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은퇴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가 거의 직업이시니까. 네. 개그계에서 은퇴는 뭐 타발적 은퇴가 됐고요. 일단 네. 뭐 자발적 은퇴는 아니었고 결국에 아이를 이제 온전히 좀 좋은 곳에서 교육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겼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 흐름들을 좀 이제는 좀 만들어 놓고 좀 여유롭게 좀 머리를 또 비우면서 다른 것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볼까? 그게 다음에 그렇게 저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책이라는 것도 써봤고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볼까? 이 경제에 대한. 근데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얘기했듯이 세 번째 비웃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면 이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경제 활동에 대한 은퇴다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일을 모두 놔버리는 은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일은 또 다음에 이제 쉬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은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고민이 내년에 돈을 목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늙기 전에 뭔가를 좀 더 하는데 애를 써볼 것인가 그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이거 뭐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개그맨 되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비웃었어요.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개그맨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개그맨이 돼보려고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제일 웃겼다고. 야, 너 개그맨 된다고? 야, 이거 웃기네. 뭐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그맨이 됐던 친구들은 거의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뭐 무대 위에 서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거의 뭐 보통 개그맨이 되고 뭐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뭐 개그맨 시험 봐서도 뭐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진짜 웃긴 친구들이 됐던 시기니까. 근데 제가 개그맨 시험 본다고 하니까 진짜 다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저는 저의 장점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장점을 한번 써보자. 내가 개그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장점들을 딱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웃긴 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적어요. 막 뭐 귀엽게 생긴 것 같다. 웃을 때 귀엽다. 웃을 때 귀엽다. 뭐 이런 거 막 손이 적어요. 예쁘다. 네, 막 그런 거만 적어요. 그 6개에서 거의 끝나요. 6개부터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말도 안 되고 뭐 발톱이 이쁜 것 같다. 뭐 뒤통수의 가마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그래서 한 46개, 7개, 44개, 5개인가 하여튼 갔는데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45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뭐 괜찮은 것 같다. 친구들이 내 말투를 자주 따라한다. 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유행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겠죠.
근데 뭐 정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그할 때 정장을 주로 입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저의 그 개그맨의 그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50개를 딱 적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개그맨이 될 수 있는 이 비겁한 지점을 찾을 수 있었죠. 지금 이 안에 없는 이 지금 개그 콘서트라는 이 지금 100명이 넘는 개그맨이 있지만 여기에 없는 캐릭터. 똑똑한 모습인데 바보를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저의 캐릭터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캐릭터. 그러니까 이 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찾았던 거잖아요. 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자할 때도 또 한번 50개를 한번 적어보자. 나의 투자할 때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도 개그맨으로서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20대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조금 있다. 네.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투자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거를 쭉쭉 적다가 이것도 한 6개, 7개 나오다가 중간에부터 말도 안 돼요. 지금부터 놀 수 있다. 뭐 이런 거. 장점이네요, 진짜. 나는 내일부터 일이 없다. 당분간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거 적어요. 그러니까 투자 장점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쫙 적다가 결국 여기도 한 40개 뭐 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중한. 예. 나는 좀 신중한 편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짧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 거의 다 망하는구나. 나는 좀 깊게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나에게 맞는구나.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저의 계획서, 그러니까 저의 장점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저는 또 이 투자에 저에 맞는 그런 계획서가 결국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 코스피는 좀 박스권에 지금도 뭐 3,000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물론 한 단계 위로 간 박스권에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S&P 500이 연간 13.5% 평균 상승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12.5가 13.5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면 그럼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나에게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곳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렇다 보니까 나의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 시기들 그런 점들을 한번 쫙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 대목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제 장점 어렴풋이 느끼긴 해도 50개를 적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50개를 적을 수가 없어요. 네. 6개에서 거의 끝납니다. 예. 또 투자자로서의 나의 장점 같은 것도 근데 저도 정말 여러 작가님들도 만나고 책도 만나고 제 나름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내가 되게 빨리 사고팔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남들이 막 공포에 살 때 별로 안 떠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단타도 칩니다, 사실. 뭐 그럴 때 있어요. 아침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올라가는 섹터 찾아낸 다음에 한 300만 원, 10만 원 벌고 나오고 그래요. 소고기 사 먹고.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렇게도 투자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투자든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근데 짧게 하는 건 역시 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큰 금액을 절대 넣지는 않죠.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듣는 내내 좀 뭔가 내가 하나에 몰입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삶의 거의 전부였던 그래서 이게 아니면 생계 유지도 좀 힘들고 뭐 그러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게 정말 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쉼이 필요한 건 정말 그런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말씀대로 한번 내가 몰입하고 있던 환경에서 좀 살짝만 벗어나서 좀 넓게 보면 이 길이 꼭 아니어도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면 이 책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그 콘서트가 없어질 때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지푸라기를 잡고 서 있는 게 과연 정답일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야 새로운 곳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는다면 그 위기감이 너무나 지속되지는 않을까?
너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배님 너무 어미 사자 같아요. 절벽으로 막 야 뛰어내려. 새끼 사자를 막 그냥 던져버리는. 저는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떨어져 있으면 잠깐 거기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쉬면서 내가 저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보통은 떨어지면 죽을까 봐 못 떨어지지. 그렇죠. 죽을 만큼 떨어지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냥 어떤 그런 뭐 정신적인 충격일 수도 있고 실제 사회의 위치의 변화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런 경험들을 좀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좀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삶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그냥 질문이라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음.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나? 지금 내가 네. 너무 시야가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뭐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에 투자를 해라 투자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책은 아니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어떤 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그 시작점에 서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라는 제가 그난 7년 동안 겪었던 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고 경제 에세이 같은 느낌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떤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정말 너무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저에게 생각이 도움이 드네요.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도움 됐어요. 네, 진짜 제가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민할 때 내가 좀 더 나를 알아봐야겠다. 또 그리고 돈이 마저 중요하긴 하지. 일단 돈은 좀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또 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계속 대화를 하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런 원래 자리. 많이 하셔야 저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흠뻑 빠져서 들었어요. 저희가 여쭙는 자리. 아, 네, 너무 네.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니까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오네요. 아. 이게 참. 예. 이제서야? 농담이에요. 네. 네. 오늘 저희는 정말 개그맨 황현희 씨만 알았었는데 네. 이렇게 황현희 작가님을 만나 뵈서 또 좋았고 네. 또 개그맨 후배들 분들도 이 책 읽고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예, 질투하지 말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고 네. 또 여러분도 비겁한 시기를 한번 잘 보다가 한번 대세 상승기를 같이 타는 그런 파도 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도 네. 한마디 해야 돼요. 말씀하신 아까 좀 네. 방금 농담처럼 했는데 조금만 진지하게 네. 예. 힘들어하고 있을 개그맨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뭐 유튜브에서 성공한 친구도 진짜 일부분이고 이번에 또다시 개그 프로그램이 생기지만 그 개그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는 친구도 굉장히 일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방송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 저한테 연락을 좀 달라고 네. 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네. 그동안 어려워서 저한테 연락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좀 과묵한 선배였고 잘 이야기를 안 하는 선배였는데 혹시라도 그 너무 힘든 이 경제적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네.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네요. 네. 예, 예. 아유, 네. 멋지십니다. 네, 진짜 작가 황현희님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작품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책도 계속 써주세요. 아, 제 지식이 여기서 끝이라 요 다음 지식을 쌓으면 네. 그 지식도 한번 모아서 열심히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다음 책도 좀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 타이밍에 어디 하실지 좀 잘 지켜보시다가 많은 길목 분들이- 보이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아, 지금 이 골목이에요. 예. 이렇게. 여기야. 네. 네. 아유,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